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축구의 저자 김원비 작가님도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웃기다. 네, 많이 웃깁니다. 상당히 웃깁니다. 근데 실물은 뭔가 이렇게 재미있는 사람의 느낌은 별로 없는데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약간 반전이었어요. 글은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게 네. 쓰십니까?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듣는 게 책 나오고 몇 번의 인터뷰와 이제 몇 번의 라디오 녹음이 있을 때마다 제가 가면 다 되게 뭔가 우아하고 호쾌한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아하지도 않고 호쾌하지는 더더욱 않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되게 당황하시던데. 호쾌하지는 않고 그냥 우아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아하고 얼른 보면 약간 소심해 보이는. 네, 되게 쭈뼛쭈뼛대는. 네네. 근데 이게 좀 억울한 게 책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우아하고 호쾌한 적이 없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계속 쭈뼛대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고 소심한데 제 주변 사람 저하고 같이 뛰는 팀원들과 다른 축구팀 선수들이 호쾌해서 이제 약간 착시 효과 때문에 다 읽고 나면 그런가 보다. 진짜. 그쵸?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우아하고 호쾌한 거를 떠나서 네. 일단 보면서 이 양반은 네, 얼굴만 봐도 네, 웃음이 나올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으로 읽었는데 네. 그냥 정말 평범한 직장인 그쵸.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 이제 그렇긴 하죠. 이렇게 책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시고는 있죠. 원래 저희도 그 녹음 끝나고 뭐 맥주라도 한잔 할까 이런 약속을 잡을까 하다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렸던 게 책에 여러 번 강조가 되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랑 대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한다. 네. 주변에 질척거리는 네. 것들 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래서 잡으셨어도 괜찮아. 잡으셨어도 괜찮아. 아니 그거 나가고 나서 제 친구들이라든지 다 제 눈치를 너무 보는 거예요. 내일 만나고 싶은데 괜찮아. 원래 내가 그렇게 너한테 질척거리는 존재였었구나. 뭐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출판사에서도 오늘 뒤풀이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거 묻고 그렇더라고요. 원래 그 어렸을 때 뭐 네. 지금도 젊으시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너 참 재밌다. 네. 재밌는 얘기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친해지면 좀 근데 좀 시간이 걸리는 타입이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친구인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저희들 중에 뭐 이런 친구 있잖아요. 굉장히 조용하고 그다음 평소에는 말수도 적은데 이렇게 좀 친해지면은 이렇게 속마음이나 아니면은 상황을 이렇게 툭툭 한 마디씩 던지는데 그게 너무나 전곡을 찌르면서도 웃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거든요. 약간 그런 스타일 아니세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친해지기까지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는데, 네. 그런 타입이라면 그런 타입이고 평소에는 사실 되게 재미없고 말도 진짜 별로 없고 그런 타입이에요. 이 책의 내용들을 조금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 2년 정도 네, 기간 동안 이제 축구팀에 들어가서 정말 뭐라 그래야 돼? 정말 못하는 네. 후보 선수, 뭐 네. 주전자 네. 나르는 시절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드리블도 못하는. 네, 네. 그러니까 공을 안 보고 드리블하는 것도 못하는. 네. 그게 사실 기본이잖아요. 네.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그 선수로는 되게 찌질하다가 네, 맞아요. 이게 어떻게 열심히 연습하고 해가지고는 뭐 이렇게 교체 출전하고 네. 선발 출전도 하고 그러면서 축구 선수로서 성장해가는 이야기. 네. 뭐 짧게 말하면 이제 그런 네. 건데 그 과정에서 그 수많은 에피소드들 네. 우리가 이제 YG가 인생에 관한 책이다라고 할 만큼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목차도 그 병렬식으로 사실은 목차가 짜여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에피소드 마지막에 사실 나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스로인 규칙도 정확하게 몰랐다라는 그 추갈못 고백을 했었는데 그 스로인도 하나의 장 이름이에요. 네. 스로인 그리고 양발을 땅에 붙이고 공을 던지면 경기는 계속된다.
그러니까 앞에는 이렇게 스로인처럼 이 축구와 관련된 용어가 나와 있고 이제 그 뒤에는 그 장에서 묘사되는 인생의 한 장면을 약간 축구 경기라던가 축구 게임과 이렇게 비유해서 이제 묘사하는 대목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굉장히 그런 구성도 굉장히 좋았어요. 한편 축구의 아름다움 혹은 축구의 재미를 축구와 관련된 규칙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도 그 안에 이제 뭔가 테마를 정해가지고 인생의 한 장면이나 요소들을 딱 집어넣는 전략이 아 이거 수준급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이 첫 작품이라는 생각도 저는 약간 반신반의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음사가 문학 전문 출판사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글 좀 쓰는 여성 작가가 아, 가명으로 축구 좀 하다가 축구 좀 하다가 가명으로 이렇게 축구 에세이를 펴내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법도 한. 네.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만한 수준에 네, 올라 네, 있다고 네. 봅니다. 네. 네. 전 참 신기했어요. 이게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제 블로그 스타일의 글쓰기 네. 아니면 뭐 SNS 포스팅 스타일 막 크크크크도 많이 나오고 네. 괄호도 많이 네, 나오고 네. 그냥 쭉 하다가 속마음 괄호치고 막 이렇게 드러내고 네. 이런 이제 약간 가벼운 스타일 통통 튄다 그럴까요? 네. 이제 그런 식의 글쓰기가 많은데 되게 그런 글들이 깊이가 없걸랑요. 맞아요. 네. 그냥 재밌자고 웃자고 쓰는 경우인데 음. 이 책은 그 가벼움 속에 되게 막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게 진짜 본질을 건드리고 맞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는 음. 그런 느낌들이 계속 들어서 이 작가는 참 신통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타고났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보면 이제 축구를 진짜 잘 못하는 단계에서 축구 공을 보지 않고 드리블하는 연습을 이제 열심히 하는 또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자꾸 이제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계속 축구공에 신경이 쓰이게 되고 그러면서 근데 그때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그 장면에서 인간이란 무언가를 의식하는 순간 그 의식의 대상에 필요 이상으로 파괴적인 힘을 주는 게 틀림없다. 이제 그런 건 이제 그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묘사하면서 이런 식의 뭔가 문장들을 툭툭툭 내뱉는데 그 문장들이 좀 메모하고 싶은 문장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이제 나이를 모른 채로 읽었지만 대충 뭐 결혼한 연도도 나오고 이런 거 네. 보니까 이제 비교적 젊은 아마 뭐 30대 30대 후반 내일 모레 40 뭐 그 네, 정도. 하여튼 그 정도 30대일 것이 틀림없는 네. 작가인데 되게 또 아는 것도 많아요. 음. 책도 많이 읽으신 것 그러니까 같고. 독서 경험도 굉장히 네. 많고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게 정갈한 문장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제가 인용했던 그런 인생의 경구 같은 그런 표현들은 뭐 본인이 살았던 경험에 플러스해서 그런 다양한 독서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표현도 저는 줄을 그어놨는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오해를 만들고 오해를 하고 오해를 받고 오해로 억울해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어떤 오해는 나를 한 발 나아가게 한다라는 문장들 좋잖아요. 좋아요. 음. 네. 그 지금 YG가 좋은 부분 읽었는데 책을 읽어드리기가 되게 약간 어려운 부분이 네. 있어요. 왜냐하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호흡이 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뭔가 한 세 줄, 네 줄만 딱 뽑아내서 읽으면 뭔가 이렇게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쓸 때도 몰랐는데 나중에 라디오나 이런 데서 낭독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 골라내는데 굉장히 어려운 책이었다고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네네. 맞아요. 보통 라디오는 중간 중간에 네. 아나운서나 네. 성우들이 낭독을 하잖아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저의 경험도 똑같은데 네. 제가 처음에는 제가 무슨 축구 이런 책을 소장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읽었어요. 네.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고서 체크해놓은 부분을 이제 메모를 했는데 메모를 하려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래서 제가 도서관 반납하고 서점 가서 책을 한 권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건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줄친 부분 좀 읽어볼까 하는데 줄이 다 막 이렇게 한 페이지가 통째로 네. 마크가 되어 있고 뭐 기본 10줄씩 적혀 있고 막 이런데 이거 어떡하죠? 꼭 낭독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 일단 에피소드가 재밌고 그런데 에피소드만 재밌는 게 아니라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맛깔스럽고 재미난 대목들이 많아요. 맞아요. 약간 그 아재 개그와의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류의 표현들. 맞아요.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그 여자 축구 선수들이 머리 터치를 하는 게 곤란하다라는 이야기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그 대목에서 이런 겁니다. 확 그냥 숏컷으로 잘라버릴까라고 고민을 하던 저자분한테 이제 동료의 이제 여자 축구 선수들이 막 말리는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처치곤란인 잔머리를 매만지다가 무심코 한마디 던졌더니 확 잘라버릴까? 숏컷으로 할까? 이렇게 한마디 던진 거죠. 여기저기서 멕시코 만류급의 거센 만류들이 흘러나왔다. 그 위에서 조각배 타고 단신으로 고기잡이하는 노인처럼 나는 이날도 거울 앞에 서서 머리카락에 바다를 헤치며 실핀을 작살 삼아 보이는 족족 잔머리들을 잡느라 한참을 낑낑댔다. 야, 너는 도대체 어떻게 글쓰기 연습을 하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그 아재 개그처럼 보이지만 참 괜찮은 표현들. 예를 들면 핏 좋은 몸매만 그렇게 좋아하다가 좋은 핏으로 수의를 입으면 뭐 하나 싶었다.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이 좋고 못 먹고 죽은 귀신은 핏이 좋다. 아이고 다 부질없다. 다 핏 좋은 게살구에 불과하다. 이런 것도 말이죠. 맞아요. 참 그 재미있는 표현이고. 아 근데 저 약간 깜짝 놀란 게 YG님이 방금 읽어주신 그 부분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실제 북토크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책 전체에서 제가 쓸 때 혼자 유일하게 낄낄거리면서 썼던 부분이 저긴데 그래서 제가 책 내면서 혹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구절 같은 거 자기 SNS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 구절을 올리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난 이 사람을 영혼의 단짝이라고 생각하겠다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아무도 정말 오늘 YG님 하시기 전까지 이걸 인용해 준 사람도 없었고 심지어 페이스북에 저도 이 대목은 빼고 올렸어요.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아 이게 약간 혼자만의 이스터 에그 같은 거구나 없구나 했는데 이 부분 읽어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일 아끼는 부분이에요. 저도 네, 그 부분 소울메이트 하죠. 아, 네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부분 좋았는데. 근데 다들 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약간 노인과 바다 패러디하면서 아주 노인과 바다 패러디한 거잖아요. 네, 너무 신나하면서 썼던 부분인데 아 드디어 3개월 만에 그 네. 부분을 언급해 주시는 오늘 부분이 영혼의 단짝 만나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 이 책을 쓰신 다음에 네, 분명히 여기저기 출판사에서 네. 다음 책 쓰자고 계약하자고 연락 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 저기까지는 아니고요. 한두 군데 정도. 네. 근데 축구 얘기를 또 쓰자고 하지는 않을 것 그런 같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판매 지수와 보면서 이제 느끼시는 바가 있어서 축구 얘기를 또 쓰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 쓰자고 합니까? 그냥 일상 에세이인데,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고민이 되게 많은 와중이에요. 네, 혹시 여성에 대한 네, 뭐 페미니즘 네. 아니면은 하여튼 남녀 평등 차별 네, 요런 거와 관련돼서 어떤 좀 새로운 스타일의 네. 글쓰기. 그러니까 82년생 김지영도 아니고 네,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런 또 하나의 문화도 아닌 네, 아주 우아하고 호쾌한 네. 페미니즘 이야기 요런 거 한번 써보자는 제안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출판사에서 그런 제안 들어왔죠. 아니요, 페미니즘 제안은 들어오지 아, 않았는데 그래요? 약간 그런 요 정도의 문제 의식이 담긴 정도의 에세이까지는 바라시는 네. 데가 있었지만, 왜 그 네. 말씀 드리냐면 네, 글쎄요 김원비 작가가 스스로 페미니스트다라고 생각하실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보면서 고개는 끄덕이지만 그렇게 불편하거나 막
뭔가 불쾌하거나 힘들지는 않는. 하지만 그래 이런 건 문제야. 우리는 왜 응?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이런 문제 의식을 좀 던지는 네. 그런 대목들이 곳곳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선긋거나 혹은 가르치지 않고서 책 제목대로 우아하게 뭔가 이런 건 좀 문제지 않겠니라고 성찰하게 하는 대목들이 이 책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많아요. 네. 아마 이 책에서 가장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좀 확 드러냈던 대목이 로빙슛이라는 네. 장일 거예요. 로빙슛 그리고 이제 부제가 맨스플레인, 우먼스플레인이라는 플레이. 플레이. 네. 예, 우먼스플레이, 네. 예, 맨스플레인, 우먼스플레이라고 하는 이제 장인데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일단 스스로도 약간 돌아보게 되었고요. 맞아요. 예, 내가 막 어디 가서 맨스플레인 하는 건 아니지. 저는 근데 축구에 대해서는 절대 맨스플레인 하지 않거든요. 남 분야는 많이 할 걸. 다른 분야도 뭐 어쨌든 근데 그건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뭐 저도 한번 성찰을 해보게 됐고 그리고 너무 웃겼어요 진짜. 이게 제일 웃기는 부분이에요. 네, 제일 웃겨. 그 축구 선수 출신 국가대표 선출. 국가대표 여자 축구 선수한테 동네 조기 축구의 아저씨들이 막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그 대목 정말 웃겼습니다. 네. 그래서 참다 못한 선출, 그러니까 선출이 이제 선수 출신, 네. 선출 그 여자 축구 선수가 그 네이버 검색해서 네. 저 국가대표 출신이란 말이에요 하고 보여줬는데도 네. 현역 대에 비해서 살이 좀 쪘죠. 그리고 선출이 또 문제가 있더라고. 뭐 이러면서 또 여전히 맨스플레인하는. 그러게요. 예. 이런 말 그렇게 이제 국가대표라고 보여줬더니 남자들은 국가대표 정도 했으면 확 표가 나는데 여자들은 그렇지도 않네요. 그래서 몰라봤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네. 또 듣는데 뭐 네. 나도 짜증난다 이거. 근데 진짜 그 에피소드 하나를 쓰긴 했지만 이것 또한 아까와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숫자들의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네. 네. 책에도 많이 나옵니다. 책에도 많이 나와요. 네. 저 찌질한 남자들을 대표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그리고 남자들뿐만 저는 그 대목도 너무 웃긴 게 초등학교 4학년짜리도 네네. 와서 저기 이모 자세가 잘못됐어요 하고 가르쳐 주고. 왜 그러는 걸까요? 근데 일단 제 입장에서는 약간 애매했던 게 정말 제가 너무 초짜였기 때문에 정말 그 초등학교 4학년 친구보다도 제가 못했을 거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경계를 맨스플레인이고 초짜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조언인지 저는 이제 저의 경우에 나누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선출 그러니까 선수 네, 출신의 그건 정말 동료들한테 네, 그건 맨스플레인이죠, 그거는. 네. 네.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약간 슬픈 우픈 에피소드였는데 네. 그 여자들 중에 축구 팬들이 그 이제 약간 본인이 실제로 좋아하지만은 실제로 좋아하는 선수 이름을 네. 말하지 않고 네. 있어 보이는 예, 대회용으로 네. 한 명씩을 또 네. 내놓는다는 에피소드도 네. 좀 여러 가지 좀 우픈 에피소드였어요. 네. 그 실제로는 어떤 선수를 제일 좋아하시죠?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나우두 되게 좋아해서 음. 다행히 호나우두는 잘생겨서 좋아한다는 얘기를 오해를 받을 선수는 아니어서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네. 그리고 수아레즈도 좀 좋아하는 그분도 편인데 뭐 잘생겨서 네, 좋아하지도 않을 그래서 테고. 저 같은 경우는 대회용 선수를 굳이 만들 필요는 아, 없었는데 매너가 좋아서 좋아할 리도 없을 테고요. 그쵸. 수아레즈. 근데 네. 외모가 좀 괜찮은 축구 선수를 요새- 사실 실력을 좋아해서 좋아하는데 그쵸. 너 얼굴 보는구나 그쵸. 이런 소리 들을까 봐서 네. 근데 옛날에 전 또 호나우두 하면 너무 유명한 사람 그냥 어디서 주워 들었네 정도 얘기해서 그냥 밖에서 피구 좋아한다 정도로 얘기한 적이 있었고. 그 정도 수준으로. 네네네. 정말 유명하지는 않지만 네, 꽤 굉장히 유명한. 잘하는. 네. 되게 골랐던 것 같아요. 제가 동료들한테 메시 좋아한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구나. 네, 그렇죠. 참 축구라는 이 주제 키워드가 참 얘기거리가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혹시 그 책걸상 애청자분들 중에서 또 여성 애청자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나는 축구 별론데
그리고 뭐 재밌다고는 하지만은 여자가 축구하는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높아심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는 축구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인생 이야기고 또 3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정도의 여성들의 이야기다. 왜냐하면 그 축구 선수들의 주축이 40대, 50대 네. 아줌마들이라면서요. 네, 네. 그리고 40대, 50대 아줌마들이 그 여자 축구 팀의 주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부담이 없는. 그쵸. 이제 육아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맞아요. 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어서고 저 같은 경우는 30대 후반인데 아이가 없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고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만이 30대 굉장히 드물게 축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은 남자가 읽어도 물론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남자가 읽으면 재미를 느끼면서 가끔 반성하고. 음흠. 근데 여성들이 읽잖아요. 네. 제가 뭐 여자가 되어서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여성들이 읽으면 재미있는 거 플러스 속이 시원한 부분이 있어요. 네. 아우 카타르시스. 막 어우 시원해. 나도 이렇게 생각해. 이 언니 좀 멋진데? 이런 느낌을 주는 대목들이 곳곳에 있어서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네. 대목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도 집에 계신 분한테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했거든요. 뭔가 본인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것에 도전하는 아줌마들의 이야기에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과 감동을 느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장치가 또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너무 절묘했어요. 그 30대, 40대, 50대 여자 축구 선수들의 가장 무난한 상대가 60대, 70대 노인 축구 선수단이잖아요. 네. 두 사람들은 서로 조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법한, 네. 굳이 조합이 있자면은 시아버지랑 며느리 정도의 아, 조합 정도. 저는 한 번도 생각 못했는데 진짜 그러네요. 그거 아니고서는 사실은 네. 마주칠 일이 없는 그러네요. 그 또래들이 축구로 마주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이 책에 있는데, 야 정말 기가 막힌 설정들, 영화로 만들어져야 된다니까요, 진짜. 제작비 중에서 출연료가 많이 들겠네요. 사람이 많아.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제가 꼭 이 대목 소개하고 싶은데, 그렇게 친선 축구 경기를 하던 상대 노인 팀의 노인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뜨잖아요. 그러니까 축구만 하는 사이인데, 그 장면. 내 축구만 하는 사이인데 이제 조의금을 거둬야 되는데 다 거둬서 줘야 되나? 아니면 특별히 안면이 있었던 사람들만 자발적으로 내게 해서 거둬야 되나? 이거 가지고 하는 갈등과 또 그 뒷얘기들, 그 부분도 참 재밌었어요. 예, 그 부분들이 재밌기도 하면서 약간 좀 마음을 울리는 그런 대목들도 있었어요. 이 책을 쭉 읽다가 중간쯤에 네. 드라마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어떤 드라마 생각나셨어요?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본 아저씨. 나의 아저씨. 그게 저는 나의 아저씨도 조기 축구하는 드라마라고 안 봤단 말이에요. 조기 축구하는 아저씨들이 나오기 때문에 연상이 됐겠죠, 물론. 네. 근데 쭉 읽으면서 축구라는 그 조기 축구 그 에피소드 그 설정이 없더라도 네. 그 드라마 몰라요. 안 보셨어요? 네, 그 나의 아저씨가 누가 나온 거죠? 이성균. 아이유. 네. 이성균과 제 아이유. 드라마 쪽을 너무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 드라마가 정말 이렇게 따뜻한 사람 네. 사는 이야기, 네. 사람 냄새, 땀 냄새 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 책에서도 남자 정말, 등장인물들이 조기 축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요. 네. 네. 그래서 연상은 그 조기 축구 설정 때문에 떠올랐지만 쭉 보다 보니까 그 드라마에서 주는 어떤 감동, 울림 이런 거하고 이 책이 주는 거하고가 좀 네. 비슷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드라마 1, 2회 조금 보다가 조기 축구하는 장면 나와가지고 그 뒤로 안 봤는데. 그 정도로. 사람 안 되겠구만 지금. 아니 그런데 월드컵은 봤나? 월드컵도 거의 안 독일전 봤죠. 봤어? 독일전? 독일전도 하이라이트만 봤어. 아이고. 근데 아무튼간에 그 드라마랑
그 드라마도 좋게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진짜 YG 독특한 사람이다. 정치가 비슷해요. 비슷해요. 예. 어. 따뜻하고 이렇게 하여튼 왠지 그 나 저 동네 마음에 들고 아. 나도 저기 가서 살면은 네. 좋겠는 걸 이런 음. 생각도 들고 그 나도 저기 축구에 가서 이분들하고 같이 축구하고 싶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제가 페이스북에서 가끔 이제 책 소개하고 그 뭐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선물 보내주는 이벤트를 가끔 해요. 그냥 분기에 한 번 정도. 근데 이번에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를 가지고 그런 이벤트를 했는데 제가 그 이벤트로 이 책을 선정한 이유도 책이 너무 좋았기도 했지만은 누가 신청해도 보내줘도 다 좋아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신청해도 오히려 아저씨들 신청 많이 하거든요. 그 책은 출판사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YG가 사서 드리는 제가 겁니까? 직접 사서 드리는 거죠. 전 알지만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네. 알라딘으로 제가 주문해서 그냥 바로 보내드리는데 음. 그러니까 연령과 상관없이 그리고 성별과 상관없이 직업군과 상관없이 어떤 분들이 읽어도 딱 그 위치에서 뭔가 얻어가는 것도 있고 일단 책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그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도 또 좋아할 것 같고 중간중간에 또 약간 저자가 나 책 읽은 티를 좀 많이 냈거든요. 이제 뭐 작가 이름이라든가 책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건 그 작가나 그 책을 아는 분들이라면 훨씬 더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이고 또 책을 별로 읽지 않고 그냥 아 나는 분기에 한 권 정도나 책을 읽는다라는 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은 굉장히 좀 만족할 법한 독서 경험이라서 제가 이 책을 또 이벤트용으로도 선정을 했거든요. 맞네요. 네. 네네. 그 작가가 참 뭔가 여러 가지로 좀 그 멋진 이 언니 좀 한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막 축구 얘기도 하면서 아재 개그도 하면서 막 감동도 주고 사람 냄새도 나는데 보니까 되게 우아한 작가 이름도 많이 나오고 영화 이름도 나오고 너무 막 먹물티가 나죠. 축구 얘기도 나오고 뭐 너무 먹물 민망해라. 느낌이 조금 나는데 또 잘난 척은 없어요 또 그 와중에.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축구 선수로서는 찌질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언뜻 보면은 잘난 척한다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정서가 난 찌질이에요. 정말 바보짓 많이 했어요. 뭐 이런 고백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네. 네, 아주 좋아요. 네. 네. 그 축구 보지도 않는 월드컵도 잘 안 보는 YG도 재밌게 읽었고 에세이 거의 읽지 않고 어지간히 훌륭한 에세이도 별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진짜 이상한 조합이다. JYP도 그러네요. 좋아하는 진짜 JYP 에세이는 읽지 않고 YG가 에세이 권하면 야야야 그거 혼자 읽어. 딴거 보죠. 아, 네, 에세이는 거의 읽지 않는 네. 인간인데도 네. 요 책에는 반했습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그 김원비 작가님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를 사서 보시든 도서관에서 빌려 보시든 어쨌든 한 번은 꼭 읽어 보시기를 강권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름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김원비란 이름을. 왜냐하면 뭔가 또 이거보다도 훨씬 더 멋진 후속작을 써내실 것 같아요. 본인의 글재주를 주체를 못하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소설에 도전해 보시라. 뭐 그런 말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책은 뭐 이렇게 기승전결 갖춰져 있는 뭐 스토리가 짱짱한 계열은 아닙니다만 워낙 글이 이렇게 매끄럽게 잘 넘어가서 그리고 장 하나하나가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본인이 여러 가지 그 시간대가 상당히 긴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한 프레임 안에 넣어가지고 막 구성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스토리 구성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요. 자, 이 책은 작가로서 네. 어떤 사람들이 읽어줬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는 막 주저리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 질문이 항상 나오는 질문인데 늘 대답할 때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그래서 바꿔서 질문을 얘기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뭐 어떤 독자 반응을 봤을 때 제일 기쁘냐라는 질문이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의 답이랑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YG님처럼 축구에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축구를 할 생각도 없고 축구뿐만 아니라 운동에 대해서 그랬던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이걸 읽고 약간 강해지고 싶다
싶다라는 욕망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그냥 가장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책에도 나오지만 저도 아직 사회에서 이제 여성으로서 받는 어떤 압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지만 어쨌든 축구를 매개로 살면서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열망을 이렇게 강하게 여겨봤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는 어떤 첫 발걸음의 어떤 동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제가 이 북토크 하다가 이제 막 햇빛에 얼굴 타실 수도 있다고 이제 선물로 막 이렇게 선크림 같은 것도 이제 받았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제가 약간 햇빛 알레르기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막 얼굴이 타는 건 아닌데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얼굴에 확 났다가 이제 한 며칠 있다 가라앉고 또 이제 좀 가라앉을만 하면 또 나가서 또 뛰고 막 이래서 계속 이제 얼굴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 이후에. 근데 맨스플레인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축구를 했을 때 제 주변에 엄마나 이제 여자 친구들이 알도 생기고 피부도 더러워지고 콤비 원래 피부는 깨끗했는데 그런 걸 왜 하냐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생각해 그런 말 하도 듣다 보니까 원래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피부라는 게 축구를 뺐을 때의 피부가 원래라면 이미 저는 축구를 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으니 그럼 이제 축구를 할 때 생기는 뭐가 나는 피부가 원래 피부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원래라는 단어가 주는 뭔가 이게 나의 본질일 것 같고 나의 진짜일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여러 다른 시도들을 통해서 원래의 의미를 바꿔볼 수 있는 어떤 힘을 좀 게다가 이걸 보시면 제가 굉장히 찌질하고 소심하고 되게 내성적인 저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발짝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김호미 작가님이 원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저는 원래라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김원비 작가가 하신 말도 한 줄로 딱 줄이면 원래라는 건 그러네요. 없다. 네. 세상에 원래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친구는 딱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세상에 원래라는 건 없고 그 원래라는 편견에 도전하는 어떤 아름답고 강한 이야기. 네. 네. 잘 정리해 주셨네요. 세상은 원래 그래. 걘 원래 그래. 난 원래 이래.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걸 다 깨부술 수 네네네. 있는 용기를 주는 책이다. 이렇게 포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네. 축구를 한번 전 이제 골다공증을 조심해야 되는 수준이라서 축구를 다시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뭐 다른 거라도 도전해 봐야겠네요. 네, 어쨌든 오늘 그 김원미 작가와 함께 이번 주에는 두 번에 걸쳐서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정말 마치 그 섬에 있는 서점 그 느낌이에요. 정말 강추하는. 정말 강추하는. 꼭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읽으면은 분명히 읽으면서 하고 딱 책을 덮으면은 굉장히 기분도 좋아지면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꼭 축구가 아니더라도. 그러게요. 네. 김원비 작가님의 다음 책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